다음은 아까 성면 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면 철거는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이것도 도시정보 위반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 7월 16일 날 구도시정비법 11조 사항이 변경되면서 용산 사태 때문에 변경됐다 그랬죠. 시공사와의 계약을 할 때는 철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면 이렇게 3년 이하의 징역, 그다음에 위반에 선정된 자 또는 위반한 놈도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에 태하되어 있습니다. 조합장도 84조에 그 당시에 84조의 3 1호인가 그렇습니다. 구도시정법. 그런데 이게 철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이 철거는 근데 이 성면도 분명히 철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철거 당연히 포함해야죠. 철거니까 구성 성분이 성면일 뿐이지 철거예요. 성분별로 나누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나눌 수 있어요. 여기 건물 하나 철거하려면 목재도 나오고 뭐 종이 같은 것도 나오고 요거는 태워서 없애면 됩니다. 폐 콘크리트 나오고 이거는 잘게 쪼개갖고 골재로 재활용합니다. 95% 이상. 뭐 비철 뭐 이런 거 나오면 알루미늄 뭐 이런 거 나오면 고철 매각하면 됩니다. 아까 얘기한 지작물들이라고 표현했던 거 그놈들이 수도관, 가스관 뭐 배관들 각종 배관들 매각하면 됩니다. 고철이니까 재활용입니다. 말이 고철이지 재활용품입니다. 다시 탄생하는 겁니다. 매각합니다. 근데 성면 요거는 태워서 매립장으로 가면 됩니다. 성면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고형화 작업을 하든 해서 매립장에 갖다 못 해야 됩니다. 매립을 바로 해야 됩니다. 성면을 털어내고 곧바로 고형화 작업해서 매립장에 갖다 묻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면 처리 비용은 아까 중간 처리나 뭐 이런 것보다도 곧바로 배출처에서 곧바로 매립장으로 직행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게 재활용품 빼놓고 모든 골재들은 올바로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국립환경관리공단에서 해서 최종 배출처에서 어디로 가서 이게 재활용이 됐는지 아니면 매립장으로 갔으면 어느 매립장으로 갔는지 이게 폐기물의 일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반출증을 끊어줘야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성면도 조사 보고서가 분명히 조사 계약이 있었는데 조사 계약이 언제 있었냐면 왜 배임죄를 엮기가 좋냐면 성면 조사 계약을 체결한 게 2016년 4월 7일 날 성면 조사 계약을 주식회사 AN 환경과 체결했습니다. 근데 참 제가 매번 이런 설명할 때마다 웃깁니다. 오늘. 학동사구역 조합원들 입장에는 다행인 게 조합들이요 잔뜩 해먹다가 또 어느 부분 안 해먹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조합원들 중에 좀 아는 사람은 깜짝 놀랄 거예요. 성면 조사계약 3,800만 원을 했습니다. 왜 해먹으려면 아까 막 해먹지 이건 또 안 해먹었지?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어찌됐든 안 해먹었어요. 3,800 적정해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성면조사 계약서에 의해서 조사량이 나와 있을 거라고요. 그걸 하나의 아까 정관 32조 7항에 의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대로라면 그 조사량을 설명해주고 입찰을 붙였어야 합니다. 현장 설명회 때 입찰 공고를 하고 전자 입찰 공고를 하고 2월 9일부터 입찰 공고 될까 봐서 2월 7일 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자 2019년 1월 28일 날 변경 계약을 했어요. 왜? 이때 선정했으니까 이때는 변경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옛날 거는 없어진 거예요. 다시 선정했어요. 법이 다른데 지금. 이때는 법률로 전자 입찰하게 돼 있는데 옛날에 뽑았으니까 변경만 해버리다? 옛날에도 정관으로 전자 입찰하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현장 설명회 하고 그리고 전자 입찰 공고하고 물량 내역서 제시하고 물량 내역서를 조합이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300억 이상짜리 공사는 물량 내역서를 상대방이 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이 잘 못할 수 있으니까. 워낙 거대하니까.
대표적인 게 건축공사입니다. 저쪽에서 물량 계획서를 갖고 나는 이런 물량을 써서 이만한 걸 써서 이런 재료를 써서 이렇게 지어주겠다. 얼마에 지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외에는 되게 작은 공사들은 조합이 뭐 철거 이런 거는 조합이 알죠. 물량 내역을. 전문기관에 뽑으면 금방 뽑으니까요. 그러면 이건 적정 가격이 얼마다 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뽑아요. 그걸 예정 가격이라고 합니다. 예가라고 주로 부르죠. 그렇게 해서 정해서 그 가격보다 낮은 사람 순에서 이제 뽑는 겁니다. 근데 그런 작업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면 철거를 역시 다원 ENC하고 지영 ENC입니다. 또 다원입니다. 이번은 이제 몸통입니다. 아까 대건 이거는 다원의 계열사들이고. 그런데 맨 처음에 24억 2천. 그랬다가 아까 지작물과 같이 뭔 생각인지 똑같은 날 똑같이 변경을 해줍니다. 22억. 한 2억 깎아줬습니다. 인심 좋게. 그런데 아까 그런 절차를 안 지켜서 이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 얼마가 나왔는지는 정확한 거는 감리보고서나 산출량이 지금쯤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그 모 이사가 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 인터뷰할 때 뭐 2억이면 되는데 22억이 했다. 굉장히 비싸게 했다 합니다. 가격은 얼마에 할 것이냐는 뭐 어느 게 적정하냐, 실제로 얼마 내려갔는지는 그냥 보면 압니다. 뭘 보면 아냐. 자기들이 내부 우선 철거를 하려면 첫 번째는 일단 이거를 털어내야 될 겁니다. 분리를 해야 돼. 건축물로부터 성면 분리 작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인부들이 있고 그 인부들 작업을 며칠 했는지는 감리보고서 보면 나옵니다. 왜냐하면 성면 작업할 때는 감리인이 나와 있으니까. 감리인은 1억 3천 받고 했더군요. 성면 작업할 때만 나와서 오늘 이틀 했고 뭐 언제는 3일 했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작업할 때마다. 그런데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위수탁 계약서가 있는데 포괄적으로 작성돼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 6월 24일 날 총 운반 단가는 8만 원이요. 처리 단가는 38만 원입니다. 예상량은 300톤. 또 폐성면이 뭐 40명 이렇게 돼 있는데 민간관리형 매립장으로 매립을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총괄적인 계약서를 쓴 것 같고 그때 나오면 그때 처리합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300톤이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계산해도 이렇게 한다고 계산해도 이렇게 하면 1억 3,938만 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있는데 세 번의 계약서가 있었다면 두 번째 계약서들을 또 보니까 200톤, 202톤 이것이 9,292만 원 이렇게 계산하면 또 한 번은 134톤에 2톤 그러면 6,256만 원 합치면 한 뭐 1억 3,900 1억 4천이라고 치고 9천, 6천, 1억 5천이면 한 뭐 1억 3천, 1억 5천 한 2억 8천, 한 3억 가까운 돈 됩니다. 한 3억 가까운 돈 돼요. 자, 요걸 이대로 믿는다 해도 근데 제가 봐서는 요거는 많이 뻥튀기 된 것 같습니다. 광주에서 여수 산단까지 가는데 그렇게 비싸지 않을 거예요. 제가 요새 시세를 모르겠는데 많이 떨어졌어요. 폐기물 매립 비용 단가 자체가. 근데 요거는 왜 포괄적인 계약서로 보이고 전체적으로는 정확하지 않아 보이냐면 실제로는 올바로 계약서에는 그때 나가 이렇게 한 300톤씩 싸놓고 안 나가요. 그날 작업에서 그날 바로 빼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 보이고요. 어찌됐든 그렇다 하더라도 요게 이게 운반하고 매립하는 게 전부지 나머지는 뜯어내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럼 별로 돈 몇 푼 안 들어갑니다. 그럼 끝이에요 요게. 그러면 나는 22억에 갔다가 요거 준 거 빼고 나면 다 내 건데 내가 한 거는 인부들 몇 명 데리고 와서 작업시킨 거밖에 없겠죠. 나머지는 이놈이 이제 갖고 와서 운반이 가서 뭐 알아서 할 일이니까 운반업체가 폐기물 운반업체들이 사실상 처리를 다 하거든요. 여기서는 분리만 해서 상차만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모든 폐기물 다 그렇죠. 상차해주는데 얼마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액을 이제 업체가 가져가는 건데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업무상 배임이 이 사건의 소위 말해 지작물과 성면은 몸통이
다원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같은 측면에서 뇌물 내지는 수사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도시정보 위반은 맞습니다. 시공사에게 했고 조합장 입장에서 업무상 배임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업체들이 어차피 형사 붙을 거니까 또 장난할 거라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11조 사항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걸 계속 안 지켜요. 성면이랍시고 따로 해놔요. 그러다 보니까 2018년 2월 9일 날 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시공사와의 계약에 철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하면서 철거해놓고는 뭐라냐, 가로 열고 성면 조사 및 해체 제거 포함, 성면 철거를 여기다 포함시킨 거예요. 이거는 철거에다가 부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이때부터만 지키면 된다, 그 전에는 안 지켜야 된다. 천만의 말씀. 이거는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고, 그 전에도 철거는, 이거는 철거가 하나의 그 구성 성분이 성면일 뿐이 아니라 철거해서 뜯어낸 그 성분 중에 성면이 있다는 것 뿐이지 철거는 철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때는 이거를 성면 포함 안 시키면 처벌 규정이 있었다. 이때 법을 바꾸면서 처벌 규정이 또 빠져버렸어요, 실수로. 그래갖고 중간 동안에 처벌 규정이 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당시에 건설비리 중점수사청이 서울 북부지검에 우리 한상훈 검사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러네요. 이건 입법의 실수인 것 같습니다. 개정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런 거 있으면 저한테 또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바로 건의를 할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의원입법 형태로 개정이 됐어요. 지금 처벌 규정, 그래서 중간에 한 얼마 동안 처벌 규정이 빠집니다. 골 때려요. 근데 법 개정할 게 한두 개를 해야지. 그때 북부지검이 참, 우리 조국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는 이 재개발 미리 수사하려고 사실 뜸을 좀 들여서 그렇지 다 파악을 해놨는데 수사를 못했어요. 제가 물론 도와드렸고요. 2018년 8월 19일 날 북부지검에 그때 검사님들 많이 참석해서 제가 강의를 한 3시간 했기 때문에, 근데 되지 못해서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요거는 그래서 제가 고친 겁니다. 처벌규정 빠진 거는. 우리 한 검사님 통해서. 그 다음에 바로 요청했고 아마 곧 입법 반영될 겁니다. 했는데 아니야, 바로 반영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실수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중간 동안에 잠깐 빈 적이 있어요. 그러나 처벌 규정은 2018년 이거 계약하던 이 시절에는 처벌 규정이 있었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구도시정법원 처벌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우리 성면 철거는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